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5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인천시 강화군에서 오늘 오전 의심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속에 전방위로 확산하는 건 아닌지 방역 당국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대구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P4G 정상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녹색 기후기금 공여액을 2억 달러로 2배로 늘리는 한편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지정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아침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었지만 낮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은 27도, 대전과 대구 2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어젯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인천시 강화군에서 오늘 오전 의심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8시쯤 인천시 강화군 부른면의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장 주인은 어미 돼지 2마리가 폐사하고 1마리는 유산 증세를 보였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농장은 돼지 83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남은 음식이 아닌 사료를 먹이고 외국인 노동자는 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농장 주변 500m 안에는 다른 농가 한 곳이 돼지 970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살처분 대상인 반경 3km에는 세 가구가 7,4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생 지역인 경기도 김포 농장에서 6.6km, 5번째 발생 지역인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농장에서는 8.3km 떨어져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신고가 접수된 뒤 농장주와 가축, 차량 등의 출입을 차단하고 가축 방역관이 투입돼 시료를 뽑아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5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비상 방역체제에 돌입하고 강화도를 잇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를 오가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벌써 5번째 발생입니다. 이번엔 인천 강화입니다. 해당 농장 돼지들은 고열이나 유산, 식욕 부진, 점막 출혈 등 이상 증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농장주도 몰랐습니다. 하마터면 발생 사실도 모를 뻔했습니다. 의심 정황을 잡아낸 건 예찰 차원에서 진행한 혈청 검사였습니다. 양성 판정이 나와 곧바로 의심 사례로 포함됐고 초동 방역팀이 현장 통제와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확진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7일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온 뒤 43개 돼지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체열 검사를 해왔습니다. 23일까지 16개 농가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강화군에서 5번째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5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으로 판명된 돼지 농장 주변 3km 이내에 다른 돼지 농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강화군에는 인천 전체 돼지 농가의 81%가량이 몰려있고 사육 두수는 인천 전체의 88.2%인 3만 8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인천시는 확산 저지를 위해 마지노선으로 삼는 초지대교와 강화대교의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24시간으로 늘리고 대상도 통행하는 전체 차량으로 확대했습니다. 전체 농가에 생석회를 추가 지원하고 9개 주요 농가엔 농장 초소를 설치해 출입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이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가 고강도의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동을 막고 방역을 세게 하는 중점 관리 지역이 경기도와 인천, 강원 모든 지역으로 늘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게 강화된 대책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이동 중지와 소독 등 방역의 범위와 강도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우선 방역에 가장 공을 들이는 중점 관리 지역을 크게 넓히고 세분화했습니다.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점 관리 지역을 경기도와 강화도, 인천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권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기 남북부와 강원 남북부로 나뉩니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3주 동안 살아있는 돼지와 가축 분뇨 등을 다른 권역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돼지고기는 출하할 수 있지만 수의사의 임상검사 뒤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민간 임상수의사 동원령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 혹시 모를 북한으로부터의 전염을 막기 위해 민통선을 포함한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하천과 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강 이남 지역인 경기도 김포까지 남하하면서 인접한 지역은 초비상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키우는 충남까지 번진다면 우리나라 양돈 산업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돼지 사육 농가가 밀집한 마을 입구에 통제 초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마을을 드나드는 차를 한 번 더 소독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농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로 방역시설을 늘린 겁니다. 충남에서 기르는 돼지는 240만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강 이남까지 확산하면서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남도는 초비상입니다. 우선 도내 돼지와 분뇨를 경기도와 인천, 강원 지역으로 반입 반출하는 것을 당분간 금지했습니다. 차량 이동에 따른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조치입니다. 외부에서 분뇨라든가 아니면은 돼지를 유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돼지들이 경기도나 인천, 강원도 쪽으로 반출이 안 되게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가축질병방역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발병 농가가 한 곳이라도 나올 경우 대규모 살처분은 물론 한동안 돼지를 키우지 못하는 까닭에 국내 양돈 산업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한 번 가면 몇 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안 먹이야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끝난 거지 뭐. 한 3, 4년 안 먹이면 그동안이 무엇겠어요. 돼지 사육 농민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방역에 온 힘을 쏟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는 확산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소식에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건데요. 돼지고기 소매가에도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소비 심리 위축이 우려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직후 급등했던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안정세를 되찾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딴 확진 소식이 터져나오면서 도매 시장은 다시 출렁였습니다. 한때 1kg에 4,000원 중반대까지 떨어졌던 돼지고기 도매가는 최근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다시 내려진 이후 5,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국의 양돈 농가 공급이 다시 묶이면서 앞으로도 도매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돼지열병이 더 확산하면 수급 문제로 소매가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동 제한 조치 이후에는 다시 또 이제 가격이 조금 하향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물량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도매 가격이나 소매 가격들이 좀 소폭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면 안 그래도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더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돼지고기 코너에는 평소보다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한 대형마트의 돼지고기 매출을 분석해보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실제로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웬만하면 안 먹이려고 할 것 같아요. 뭐 열에 조리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불안해서 아이한테까지는 안 먹일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값이 올라 장바구니 물가까지 오르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도 이게 싼 가격이 아닌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더 비싸지면 조금 먹기가 그렇죠. 돼지고기 가격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면서 축산업계와 유통업계는 추가 확산 여부를 숨죽이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P4G 정상회의를 내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P4G 정상회의가 파리 협정과 지속가능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P4G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녹색 성장 등 국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로 우리나라와 덴마크,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녹색 기후기금 공여액을 향후 3년간 2억 달러로 2배 늘리고 내년에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지정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UN 총회가 진행 중인 UN 본부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청소년 환경운동의 아이콘 그레타 툰베리가 세계 정상급 인사들을 향해 우리를 저버린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 문제를 외면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 깜짝 출석해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대응 촉구 집회. 이러한 청소년 환경운동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16살의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연단에 섰습니다. 툰베리는 각국 정상들 면전에서 돈 얘기, 경제 성장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기후행동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출석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기후변화 문제를 외면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분 정도만 머물러 툰베리의 연설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30년까지 에너지의 3분의 1을 재생에너지로부터 얻기를 원한다면서 2020년까지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를 2038년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각국이 기후변화 협정상 약속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강력하고 신속한 목표 약속에 미치지 못했고 유럽연합도 신속히 배출가스를 줄일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이 인접국과 논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단순히 선량 한도와 같이 과학적 근거만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주장을 반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사성 오염물질 처리에는 선량 한도뿐 아니라 정당화와 최적화의 원칙이 있다며 이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IAEA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끈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일본이 해양 방류를 선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 위원장은 최근 일어난 서울 반도체 피폭 사고에 대해서는 25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는지 조사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최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기하자 일본 정부는 별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왜 그러냐며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정부 여당 안에서조차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부지를 가득 메운 대형 탱크. 안에는 깨진 원자로 내부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데 사용된 오염수가 들어 있습니다.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의 전 환경상은 이 오염수를 인근 바다에 버리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思い切ってね、放出してそれを希釈すると。 그러자 후쿠시마 어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염수가 버려진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누가 먹겠느냐며 반발한 겁니다. 風評被害を増長するものであると浜の業者は今回のこの発言にまさに怒り心頭に達しております。 깜짝 놀란 신임 환경상은 직접 후쿠시마로 달려가 전임자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率直に申し訳ないと前大臣の発言ですので、新しく大臣になった私がそこで傷ついた方々にしっかり向き合うことも私はやらなきゃいけないと思いました。 해양 방류에 대해 애둘러 반대 입장을 나타내자 이번엔 전 환경상이 새 환경상을 비판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확실한 입장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부 강요로서 맞지 않는다며 해양 방류가 최선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찬성파들은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도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저농도라 해도 삼중수소가 DN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최소한 10년 이상은 지상에 저장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다만 오염수 자체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별것도 아닌 문제를 외국에 나가 고자질하고 있다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세계 석유화학 시장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일종인 셰일가스 등에서 나오는 메탄을 최대 99%까지 각종 화학 원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메탄은 석유화학 공정과 셰일가스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값싼 가스입니다. 연간 메탄 발생량 6억 톤 대부분이 난방이나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4% 정도만 화학 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석유화학의 주 원료인 에틸렌 등 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환율이 99%에 달하는데 기술 핵심은 촉매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메탄을 에틸렌이나 아로마틱스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화학물질로 선택적으로 전환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촉매 표면을 최적화해 섭씨 10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산소 없이 화학 원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나 탄소 덩어리 같은 부산물이 생기지 않고 에너지 효율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탄을 에틸렌 등 화학연료로 최대 99%까지 전환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세계 석유화학 시장의 판도를 새롭게 바꿀 것으로 전망됩니다. 셰일가스를 통해서 에틸렌을 생산한다면 현재 시장보다 4배 이상의 시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시장 장악력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촉매 표면의 성질에 따라 부산물이 억제되는 메커니즘을 학술적으로 밝힌 이번 연구 결과는 촉매 분야 최고 권위지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감염병 옴 환자가 국내에서 매년 4만 명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균관대 의과대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국내 옴 진단 환자가 2015년 4만여 명, 2016년 4만 1천여 명, 2017년 4만 2천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2017년 가을철에 옴 진단 환자는 6천여 명으로 봄철보다 1.64배 더 많았다며 가을철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옴의 전염성이 매우 높은 만큼 옴 환자는 물론 환자와 같은 방을 쓰던 사람들도 함께 치료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요즘에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자태를 지니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 자신에겐 관대한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현상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내로남불의 심리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